책에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쌍극자 모멘트도 살짝 말씀드릴게요.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는 일단 기호를 쓸 때 뮤라고 씁니다. 뮤. 이럴 때 뮤라고 하면 돼요. 쌍극자 모멘트 그냥 한마디로 하자면 이거는 극성, 무극성을 배웠잖아. 그거는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극성의 크기. 얼마나 극성이 강한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쌍극자 모멘트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론 여러분들 시험 문제,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그지? 계산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야?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계산해서 비교, 누가 더 크냐, 누가 작으냐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걱정하지 마세요. 공식 간단해요. Q 곱하기 R이고요. 대부분 문제에서는 주어집니다, 이게. Q가 얼마고 R이 얼마고가 다 주어져요. 그럼 이제 Q가 뭐고 R이 뭐냐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쌍극자의 의미가 뭐예요? 쌍극자의 의미가? 예를 들면 이거야. 아까 HCl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HCl에서는 수소보다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염소 쪽으로 이렇게 전자쌍이 쏠려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띄는 부분적인 음전하의 크기를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얘가 그냥 내가 그냥 숫자 쓴 거야, 아무거나. 마이너스 1. 그러면 수소가 띄는 부분적인 양전하의 크기는 얼마야? 당연히 플러스 1이죠. 그지? 어차피 합치면 0이 돼야 되니까. 이걸 쌍극자라고 합니다. 설명하자면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전하를 쌍극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플러스 Q, 마이너스 Q. 그죠? 그리고 그게 쌍극자고, 쌍극자 모멘트는 그들이 나타내는 극성의 크기인데, 그걸 계산할 때는 Q 곱하기 R로 계산한다. Q는 뭐냐면, 각 쌍극자가 띄는 부분적인 전하예요. 부분적인 전하. 그러니까 아까 이걸로 따지면 그냥 1이에요, 1. 그죠? 근데 수소가 염소가 아니라 F랑 결합한다고 치자. 그럼 F가 더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어떻게 돼? 공유전쌍이 더 F 쪽으로 더 쏠릴 거 아니야. 그러면 부분적인 전하가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더 크게.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어차피 계산하는 건 안 나오고, 만약에 나오면 비교하는 게 나와요. 누가 더 큰지, 쌍극자 모멘트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쌍극자 간의 핵간거리입니다. 쌍극자 간의 핵간거리를 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극자가 띄는 부분적인 전하와 핵간거리의 곱이 바로 쌍극자 모멘트예요. 됐어요? 근데 계산하는 문제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죠. 만약에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다.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지. 자, 쌍극자 모멘트는 Q 곱하기 R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거는 핵간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될 수가 없어요. Q 곱하기 R이 0이 나오면 Q 또는 R이 0이란 얘기잖아. 그죠? 근데 R은 두 쌍극자 간의 핵간거리니까 0이 나올 수가 없어. 이게 0이면 겹치는 거예요. 쌍극자가. 원자가 겹친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란 얘기는 이게 0이란 얘기야. 즉, 부분적인 전하를 띄지 않는다. 즉, 무극성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러면 무극성이라는 뜻인데, 이 쌍극자 모멘트는 결합에서도 쓸 수 있고요. 분자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좀 이따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반면에,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그러면 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합이랑 분자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야. 뭐냐면 C하고 아까 메테인 이거 세 번째 그리네. 하나 그리고 남겨놓을 거야. 자, 보시면 C하고 H의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라 했잖아. 그래서 C와 H의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에요. 극성 공유 결합. 그죠? 그리고 아직은 안 배웠지만, 그렇지만 메테인 분자 자체는 무극성 분자라고 했잖아. 그럼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뭐야? 0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를 물어보는지, 결합이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분자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혹은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지 0이 아닌지, 그 다음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지 0이 아닌지, 이걸 잘 구별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인데, 즉 쌍극자 모멘트 0. 분자 자체는, 죄송합니다, 0이 아닌데, 분자 전체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에요. 그러니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물어보는지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물어보는지 잘 보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얘기해주면 당연한 얘기지만, 쌍극자 모멘트가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였잖아.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클수록 극성의 세기가 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됐죠? 결합이든 분자든. 오케이 말이? 오케이 말이? 쌍쌍 모니터가 없어서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가 봅시다. 거기 104페이지 봅시다. 이거 다음 시간에 다 하기가 그래서 그냥 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거를 분자구조와 성질에서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면 너무 빠르니까 대충 할 수 있어서 전자점식 그리는 것까지 하고 문제를 조금 더 할까? 하여간 봅시다. 자, 104페이지 봅시다. 자, 분자의 구조. 일단 분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흑연,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석영이라는 게 SiO2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다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자끼리는 공유결합을 하는데 아까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염화 암모늄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다 비금속 원소인데 얘는 좀 특이하게 이온결합인 거죠. 그죠? 결합을 하는 이유 안정해지기. 똑같 여기 나오네 이게. 그래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 말에 디테일한 뜻은 뭐냐면 원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해지는 거예요. 즉 18쪽 비활성 기체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을 하는 거죠. 자, 옥텟 규칙은 뭐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옥텟이 8개라는 뜻입니다. 옥텟. 그죠? 그래서 한문으로는 8전자 규칙이라고 합니다. 8개가 되면 안정, 느낌표 이렇게 돼 있대. 단 일주기 원소인 수소하고 헬륨은 옥텟 규칙의 예외죠. 예를 들면 이제 헬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진 않지만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문제는 안 나오지만 헬륨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죠? 옥텟 규칙은 8개의 전자가 채워지는 거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헬륨이 첫 번째 껍질에 8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진 않지만 다른 18쪽 원소처럼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채워진 원소들처럼 안정하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점식 봅시다. 아이고, 이거 중요합니다. 좀 방학 때 그래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많이? 사람 이름까지 붙여서 얘기하면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2단원이잖아. 그치? 2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이 전자점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결합각이 어떻게 되고 막 극성 무극성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전자점식을 그릴 수 없으면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점식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지만 뒤에 나오는 분자의 모양, 다른 말로 분자의 구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전자점식을 그려야지만 얘는 직선형이네, 얘는 삼각뿔이네, 얘는 삼각형이네, 정사면체네, 뭐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걸 판단해야지만 그 분자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자점식을 제대로 못 그려 이거를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분자의 모양을 판단을 못해 그러면 극성 무극성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쫙 연결이 됩니다. 그거의 기초가 되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인데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신속하게 그리려면 뭘 알아야 돼? 전자배치를 알아야 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특정 원소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맨날 나올 때마다 세서하는 게 아니라 딱 원소교를 보면 얘는 몇 쪽이니까 주기율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화학에. 근데 통합과에서 배웠잖아요. 까먹었더라도 얘를 보면 어떤 원소교를 보면 산소 딱 보면 막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원자과 전자 6개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신속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번부터 20번까지 다 알죠? 그리고 봐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하는 거야. 금속 원소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알면 좋은데 어차피 이 전자점식 그릴 때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금속 원소는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20개가 아니란 얘기야. 한 10몇 개밖에 안 돼. 그래도 비활성 기체도 공유결합 안 하자. 뭐야? 그럼 10개 정도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그 10개 정도의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한번 물어보면. 인은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인. 이 말고 인.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잖아. 질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좀 준비됐어요? 해도 돼? 할래. 규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하하. 우리의 희망. 자, 붕소는 원자 가는자 몇 개예요? 뭐라고? 내가 아니 원자 가는자가 몇 개냐고 몇 번이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자, 우리의 마지막 희망. 유일하면 뭘로 해줄까? 쉬운 걸로. 황은 원자 가는자 몇 개예요? 좌절이네. 아니,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를 이렇게 외우는 것도 의미가 있어, 순서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 번호를 딱 얘기하면 딱 무슨 원소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거에 추가로 몇 쪽인지, 즉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돼. 아니 이 새끼 뭐야? 아까는 외우라고 했더니 시작을 이제 또 외우지 말라 그러네. 왜냐면 이렇게 세서하면 돼요. 세서하면 돼. 근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왠지 알아?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1번 H2O, 2번 CO2 이렇게 5개의 문제가 나온다고 쳐봐. 그럼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할 거야? 여기에 만약에 무슨 메테인이 있어. 그러면 탄소가 몇 번이지? 원자간섭 몇 개지? 그지? 이렇게 하면 시간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여기 주기율표 아까 있었죠? 어떻게 한번 써줄까요? 뭐 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안 걸립니다. 주기율표 한번 그린다고. 한번 해볼게. 1쪽 누구 있어? 빨리. 1쪽 1쪽 수소 밑에. 그 다음 밑에 우리 통합과학 때 배운 알칼리 금속이잖아. 나트륨 좋아요. 계속 해줘요. 그 다음 그 밑에 칼륨입니다. 그 다음 잘난 체한 겁니다. 여기까지 알면 돼요. 얘는 다 20번 넘어가는. 이게 족을 알아야 된다고. 나트륨 보자마자 1족이니까 원자가 전자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됐어. 2족 원소 여기서부터 시작해. 누구야? 아이 감사합니다. 여기 뭐야? 밑에 한 명만 얘기하네. 여기 뭐야? CA는 몰라요 이름을? 얘는 마그네슘인데 얘는 왜 CA야? 칼슘이지. 그 다음에 중간에 3에서 12족은 안 배웁니다. 그 다음에 13족 원소 누구야? 메뉴에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붕소. 그지? 그 밑에 알루미늄. 13족이니까 원자가 전자 3개입니다. 그 다음에 14족 원소 누구야 여기? 탄소 밑에 규소예요. 그 다음에 15족 원소 뭐야? 내가 아까 물어봤지. 질소. 원자가 전자 5개. 그 다음에 그 밑에 인. 원자가 전자 5개. 이걸 외우시라고. 안 외워도 돼요. 솔직히 안 외워도 돼. 근데 속도가 느리다니까. 니들이 안 외우면 한 문제 풀 때 다른 친구들은 서너 문제 풀어요.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16족 원소는 뭐가 있어요? 산소, 그 밑에 황. 원자가 전자 6개. 그 다음에 17족 원소는 뭐 있어요? 맨 위에 F. 그 다음은 Cl. 난 다 알아. 왜 안 해? 그 다음 할로젠 원소 통합과학 때 배웠잖아. FCl, BRI. 그죠? 가끔 BRI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족 원소는 다 아시다시피 헬륨, 네온, 아르곤입니다. 그래서 1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 하나, 2족 원소 2개, 13족 원소 3개, 4개, 5개, 6개, 7개, 빵개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딱 원소 기호를 보자마자 알아야지만 전자점식을 빨리 그릴 수 있어요. 됐나? 그래서 전자점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건 얘기했어요. 뭐냐면 모든 전자를 다 표시하면 번거로워요. 그지? 예를 들면 봐봐. 아까 내가 H2 그린 거 알죠? 전자 막 8개 다 그리고 이렇게 그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자주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CCl4라는 게 있어. 이게 본 적 있지 않나? 사염화탄소라는 거.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예요. 그 몰라도 뒤에 나오니까. 근데 CCl4를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죠? 장난 아니잖아. 염소가 17번이니까 전자가 17개인데 염소 원자가 4개 있어. 그지? 그럼 전자 70개 정도로 그려야 돼. 팔 떨어져요. 알겠슈? 그러니까 모든 전자를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공유결합에,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원자과 전자만을 점으로 표시한 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원소기호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해서 나타낸 식이래. 수소.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점 하나 찍혀져 있잖아요. 베릴륨. 그죠? 베릴륨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베릴륨 베릴륨 가보자. 수소, 헬륨, 리튬. 아하! 4번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 아, 원자가전자 2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베릴륨 딱 보자마자 원자가전자 2개 이게 나와야 돼. 다음 시간까지 좀 귀찮더라도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외우는 게,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 안 외워도 1, 2, 3, 4 이게 순서대로만 외워도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근데 여러분들 편하라고 외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붕소는 3개, 뭐 탄소는 이런 식으로 주위에 찍는 건데 원래 규칙이 있어. 근데 책엔 안 나오네. 규칙은 뭐냐면, 뭐 제가 이제 실제로 칠판에 그릴 때 그 규칙에 맞춰서 그리는 경우도 있고 안 맞춰서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산소는 원자가전자 6개거든. 그걸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동서남북으로 하나, 둘, 3개, 4개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쌍을 이루도록 이렇게. 원래는 규칙이 이거야.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까? 실제로 그리는 과정을 녹화해가지고 어떻게 뭐 보낼 수 없잖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원래 규칙은 이거야. 하나하나씩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채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규칙이 있어. 그 다음 이주기 원소 쫙 나오지. 쫙쫙쫙쫙 나오잖아. 됐나? 됐어? 그 다음에 이온도 하나 얘기해 줄게요. 봐봐. 나트륨, 그러니까 이온의 전자담식 어떻게 표시하냐면, 나트륨은 원자가전자가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다 알다시피 이 원자가전자 하나를 버리고 일가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일가양 Na 플러스가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원래 원자가전자 하나 잃었으니까 그리지 않아요. 이게 없어졌으니까 그거 안 그립니다. 그리고 이온은 이렇게 대괄호를 쳐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죠? 근데 헷갈리면 안 돼. 만약에 대괄호를 칠 때 Na 플러스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Na 플러스의 몰농도입니다. 이게 이온의 전하를 안쪽에다 이렇게 쓰면 이건 Na 플러스의 몰농도란 뜻이야. 그러니까 전자점식을 그릴 때는 바깥쪽에 이렇게 이온의 전하를 표시하는 거야. 됐어? 음이온은 어떻게 하냐면, 뭐 NaCl 했으니까 CL로 할게요. 자, CL은 원자가전자 하나, 둘, 3개, 4개, 5, 6, 7개입니다. 때문에 전자 1개를 얻어서 일가 음이온이 되잖아. 그래서 Cl-의 전자점식 어떻게 그리냐면, 하나, 둘, 셋, 넷, 5, 6, 7개, 기존 7개 그리고 하나 얻었어요.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대괄호를 치시고 바깥쪽에다 음이온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은 원자가전자를 잃은 거기 때문에 여기 전자를 표시 안 합니다. 근데 음이온은 기존에 있던 원자가전자에서 채워서 음이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온의 전자점식은 이렇게 그려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안 나오죠? 이온의 전자점식. 됐지? 됐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점식을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려봐봐.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몇 개 분자를 써줄 테니까 1번 쉬운 겁니다. H2O, 그 다음에 메테인,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뭐 CO2, CO2 하기 전에 O2, 그 다음에 N2, 졸라 많네.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HCN. 요 정도만 할까? 하나, 둘, 셋, 넷, 다, 7. 요 정도만 할까? 또 잘 나오는 게 있나? 또 잘 나오는 게 CH2O. 요 정도만. 한번 전자점식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해줄게요. H2O는. 자, H2O는 전자점식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중심에 산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산소의 원자가전자는 아까 점으로 찍으면 된다 그랬어. 저는 이제 잘 안 보일까봐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산소의 원자가전자는 하나, 둘, 셋, 제대로 그리면 셋, 넷, 5, 6개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가전자 하나, 이게 H2O입니다. H2O의 전자점식. 이때 공유결합에, 통합과학 때 배웠어요. 공유결합에 참여한 요거. 2개의 전자쌍을 우리가 뭐라 그래?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쌍,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이 간사해요. 간사하잖아. 저도 간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를 그리기가 귀찮아. 그래서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원자가전자만을 그리자 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이 나온 거잖아. 근데 이렇게 간단해졌는데 그것도 귀찮은 거야. 점 8개 찍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게 전자점식이고요.
전자점식이고 구조식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이 점 두 개 그리기가 귀찮아서 결합선, 실선으로 표시하는 거. 저는 그냥 수업 시간에 짝대기라고 합니다. 여기도 그냥 짝대기 하나 이렇게 그려요. 이런 걸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구조식을 그릴 때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은 잘 들어야 돼.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한다가 아니라 생략 가능하다고. 즉 이렇게 그려도 맞고요. H2 이렇게 그려도 맞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을 표시해줘도 맞고요. 그지?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왠지 알아?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를 해줘. 그리고 뭔가를 물어봐. 그러면 정답률이 한 95%예요. 근데 비공유 전자쌍을 싹 지워. 그리고 똑같이 물어봐. 그러면 정답률이 한 80% 정도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럼 니네들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그지? 그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당연히 니네가 안 해준다고 지금 하잖아, 지금. 변별력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초반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러니까 A가 있으면 막 이게 결합이 있어. 근데 여기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그림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원래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는데 생략된 거야. 아니면 진짜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거야. 라는 걸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기 전까지는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해줘요. 해주는 습관을 들여. 내가 뭔 얘기하는지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저번 주에 얘기한 문제가 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봐 너네 근데 다 맞으면 어떡하지? 거봐 니네 틀리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맞으면 어떡하지? 시작을 그럼 내가 쪽팔린 건데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까지 표시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내가 1번으로 쓴 이 분자들 있잖아. 이거는 쉬운 분자들이야. 전자점식 그리기 쉬운 분자들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과학 공부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분자가 나올 수가 있어. 요즘 선생님들이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ONF라는 분자거든요. ONF라는 분자.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 ONF라는 분자를 여태 동안 화학 공부하면서 본 적이 있나요? 솔직히 없다 그래야지. 내가 있어요 이러면 내가 창피하잖아. 없다 그래야지. 또 CS2라는 분자를 본 적이 있어요? 없다 그래. 제발. 없죠? 없잖아. 거 봐. 근데 시험에 이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야 이거 듣도 보다 왜냐면 H2가 나오잖아. 그럼 막 원자과 전자 몇 개 따져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외워서 풀어요. 애들이. 왜냐면 문제집이나 이런 개념서에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메테인이야 그러면 다 외우고 있어. 메테인의 전자점식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 시험 어떻게 나와? 여기 뒤에 문제 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와. 원소 기호가 안 나온다고. 이미 원소. 그러면 이게 XY2가 CO2인지 BF2인지 그 다음 또 N2인지 H2인지 모르는 거야. 이거. 그죠? 그걸 알아내서 문제를 풀게 나오지 CO2 이러면 CO2 외워서 푼다고 애들이. H2 워낙 잘 나오니까 외워서 푼다고. 구분형 104.5도 극성 문자 이렇게 외워서 푼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A, B, C, D, X, Y, Z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해보는 거고요. 근데 요거 할 때 제가 규칙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여기 써 있는 분자들은 그 규칙을 쓰지 않고도 그냥 쉽게 그릴 수 있는데 규칙이라고도 하기 좀 그런데 제가 H2를 그려놨으니까 H2 갖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H2O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진 분자예요. 근데 공유결합하는 목적이 뭐야? 비활성 기체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편의상 그냥 옥텟 규칙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일주기 원소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채워지면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2주기 원소니까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하잖아. 그럼 얘네 세 원자가 다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려면 전자가 총 12개가 필요합니다. 그치? 그런데 얘가 공유결합에 쓸 수 있는 원자과 전자는 1개고요. 얘도 공유결합에 쓸 수 있는 원자과 전자 1개. 그 다음에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밖에 없다고. 때문에 공유결합에 필요한 전자는 12개인데 쓸 수 있는 전자는 8개밖에 없어. 4개가 모자라잖아. 그 4개를 채우는 게 공유결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전자, 그 다음에 실제 결합에 쓸 수 있는 전자 이 차이를 구해. 이 4라는 숫자가 뭐야? H2O 분자 내에서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 개수가 4개란 얘기야. 진짜 4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됐어? 그러니까
H2O는 쉬우니까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메테인 같은 거 쉬우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난생 처음 보는 분자야. 그러면 막 모를 수도 있잖아.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먼저 공유전자쌍이 몇 개인지를 먼저 알아내고 그리면 좀 쉬워요. 그리고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4개라고 구했잖아. 근데 항상 공유결합할 때는 전자가 쌍을 이룹니다. 때문에 2로 나눠주면 H2O 분자 안에는 두 쌍의 공유전자쌍이 존재하는 걸 미리 알고 그리면 쉬워. 진짜 두 쌍이잖아. 됐어? 그래서 메테인, 암모니아, O2, N2, CO2, HCN 이거는 폼알데하이드라고요. 한번 그려보세요. 빨리. 그려보는데 여기 뭐 빈종이 없냐? 여기 구조식 그리기인데? 여기다 해도 되겠네. 105페이지에 보시면 메테인 거기는 원래 제목은 구조식 그리기잖아. 근데 거기다가 전자점식 그리고 구조식 그리면 되겠네. 다 있네. CO2 있고 HC 다 있네. 거 봐. 잘 나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뒤에는 아니네. 딴 거네. 그래서 요 없는 거는 요 표에 없는 거는 추가해서 그 박스 안에다 그리면 되겠네. 한 5분 정도 드리면 되겠죠? 돌아다녀야지. 이제 핸드폰 보고 있어. 그리니까. 아니. 틀렸어요. 코트. 잠깐만. 아따고. 겁나 뾰족하다. 아따고. 왜 복사물이야? 형 안 가봤어 오늘? 제가 오늘 안 갖고 가지고 싸웠어요. 헐. 비타민 음료가 왜 갈색병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색깔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 갈색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카스, 비카오르 이런 거. 다 그렸나요? 요게 1번이고 두 번째 2번 단계는 일산화탄소 5존. 그 다음에 3단계는 이건 시간 안 되면 다음 시간 할게요. BeF2 그 다음에 BeF3
요게 기본이고, 그렇다고 시험에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책에 다 이게 얘가 나와요. 때문에 애들이 생각해서 전자점식 그려서 푸는 게 아니라 외워서 푸는 애들이 있어. 원래 원자과 전자수 따져서 막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응용이 나오죠. 그래, 응용이 나오고 아니면 임의의 원소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건 문제 풀면서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 해도 돼? 좀 더 시간을 줘. 시간 여유 있어요. 뭐, 2, 3번은 다음 시간에 해도 되니까. 해요? 다 그렸나? 다 그렸나? 이건 F, ONF 여기 있네. 아, 다 그린 거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공유 전자쌍도 표시를 해주세요. 그 습관을 들이라고.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 안 해주면 그 버릇돼가지고 나중에 비공유 전자쌍 여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몰라서 문제 틀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공유 전자쌍. 자, 갑니다. 자, 메테인 먼저 그릴게요. 딱 보자마자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니까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지? 탄소네, 자, 몇 번이지? 6번.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니까, 원자과 전자 4개. 이렇게 하면 느리다고. 그지? 그래서 내가 저 딱 탄소 보면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4개 외우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친구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4개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도 수소가 채워주는 거. 이게 메테인의 전자점식, 루이스 전자점식. 됐어요? 그 다음에 구조식은 어떻게 그려? 구조식은 C하고 H 사이에 다 공유전자쌍이 한 쌍씩 있잖아요. 그래서 결합선 하나, 짝대기 하나, 이렇게 그리면 이게 구조식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려보겠습니다. 암모니아까지 쉬우니까 그냥 바로 그릴게요. 질소는 15족이라서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둘, 3개, 4개, 5개입니다. 그럼 이놈이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전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3개가 필요한데 그 3개를 수소가 여기서 채워줘. 그죠? 이게 암모니아의 전자점식입니다. 됐나요? 여기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처음 나왔잖아. 비공유 전자쌍의 위치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돌아다녀 보니까 이렇게 그린 사람이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 이쪽에 표시하는 사람이 있고, 이 밑에다 표시하는 사람은 없는데, 상관없어.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다 비공유 전자쌍 그리고 여기 수소 그려도 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소하고 수소 사이의 단일 결합 3개, 그 다음에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규칙 가르쳐 줬잖아. 막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있잖아. 그럼 이왕 가르쳐 줬으니까 한번 활용해보자. 그러니까 O2N2는 그렇게 그려볼게요. 자, O2는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분자, N2는 질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분자예요. 근데 얘네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얘도 마지막 껍질에 8개, 다 8개가 필요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16개의 전자가 필요한데, 얘네들이 공유결합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자과 전자는 산소는 16종이기 때문에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개. 그죠? 그 다음에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밖에 없어요. 됐어? 그래서 10개.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빼주라고. 얘는 4개가 모자르네. 얘는 6개가 모자르네. 그 모자른 거를 공유결합으로 채운다 그랬잖아. 즉, O2 안에는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4개란 얘기야. 즉, 전자쌍이 2쌍이란 얘기고요. N2는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6개, 즉 3쌍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그리면, 물론 O2, N2는 쉽지만, 그걸 알고 그리면 조금 더 빨리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려볼게요. 산소의 원자과 전자는 하나, 둘, 3개, 4개, 5, 6개. 그 다음에 역시 그 옆에 산소의 원자과 전자 또 하나, 둘, 3개, 4개, 5, 6개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공유 전자쌍 있잖아요. 밑에다 그려도 돼요. 이렇게 하나. 뭐 혹은 이렇게 그리는 애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2개 그려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그려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주관식 문제에서 선생님이 깎을 수 있어, 점수.
그래서 엔간하면 이게 쌍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해돼? 물론 이렇게, 여기도 하면 안 되는데. 탄소 같은 경우에 삼중결합 하게 되면 탄소가 원자과 전자 4개잖아. 근데 이렇게 3개를 써버렸으니까 이게 홀로 남는 전자, 이게 홀전자라 그래요. 쌍을 이루지 않고 혼자 남아있는 전자를 홀전자라고 합니다. 그 홀전자가 존재하는 것도 있어. 그럴 때는 이렇게 그려야지. 근데 굳이 이 쌍을 이루게 그려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이제 깎일 수 있어요. 부은 점수. 틀린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 비공유전자 이렇게 모아서 그려주세요. 두 개씩 짝을 이루게. 됐죠? 이래야지만 어떻게 돼? 이 노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하는 건 동그라미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전자점식 그렇게 동그라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하는 동그라미예요. 이쪽에 있는 산소도 이제 8개,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이제 8개, 이러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안정한 전자 배치하는 거예요. 자, 구조식 갑니다.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2쌍이네. 짝대기. 결합선 2개.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이쪽에도 2쌍, 이쪽에도 2쌍. 이렇게 그리면 이게 O2의 구조식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질소기체 봅시다. 질소기체, 6개의 전자가 공유결합에 참여해. 그럼 삼중결합이에요. 그래서 질소, 원자과 전자, 하나, 둘, 3개, 4개, 5개. 마찬가지야. 비공유 전자쌍 위에 그려도 돼요. 옆에 그려도 되고, 밑에 그려도 되고, 밑에 그리는 친구는 거의 없는데, 하여간 아무데나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옆에 있는 질소도 원자과 하나, 둘, 셋, 4개, 5개. 이게 N2입니다. 됐죠? 이것도 봐봐. 이것도 이게 쌍으로 그려야지. 이렇게 그린 사람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요. 짝수일 때는 이렇게 합쳐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아니지만 하나가 남는다. 그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려야지. 그지? 근데 남는 전자가 짝수일 때는 이렇게 쌍으로 그려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면 질소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 사이에 3쌍 있네. 삼중결합입니다. 이렇게. 이게 N2의 구조식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소기체 그러면 화학식이 N이 아니라 N2인 거예요. 산소기체도 O가 아니라 O2인 거야. 왜? 산소 원자가 혼자 있는 것보다 O2가 되면 둘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더 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O2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소도 마찬가지로 질소 혼자 있는 것보다 이렇게 N2가 되면 얘도 8개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잖아. 그래서 원자일 때보다 N2일 때가 더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수소도 마찬가지야. 수소 기체도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 수소 원자로 혼자 있는 것보다 수소 기체 화학식 H 아니잖아. H2잖아. 이렇게 두 개가 공유결합을 하면 얘도 헬륨과 똑같은 전자 배치, 첫 번째 곱절이 2개, 얘도 헬륨과 똑같은 전자 배치하면서 보다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공유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유결합이든 이온결합이든 하는 목적은 다 똑같아요. 안정해지기 위해서. 즉 비활성 기체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공유결합, 이온결합을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메테인과 암모니아처럼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어요.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어. 이거를 단일결합이라고. 공유전자쌍 한 쌍으로 연결된 걸 단일결합. O2처럼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2쌍이 있어. 뭐라 그래? 이중결합이라고. 그지? 통합법 때 다 했던 거야. 그 다음에 N2처럼 두 원자 사이에 3중결합, 3쌍이 있어. 그러면 3중결합. 4중결합은 없습니다. 4중결합을 하면 원자 사이에 전자가 8개가 있는 거야. 그럼 너무 반발력이 커서요. 깨진대요, 결합이. 그게 순간적으로 생기더라도. 형성이 되더라도. 그래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3중결합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결합, 3중결합 합쳐서 뭐라 그래요? 합쳐서 다중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해서 이제 O2, N2까지 그려봤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CO2 그려보겠습니다. CO2는 그냥 그릴게요. 바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아까 봐봐. 아까 탄소 그릴 때 메테인에서는 하나 동서남북 이렇게 찍었잖아. 근데 지금 CO2를 그릴 때 이렇게 두 개 그렸잖아. 이거는 제가 전자염식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CO2는 전자염식 이래, 메테인은 이래,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상하다 그렸다가 지웠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렸다 지었다. 이게 정상입니다. 처음에 할 때 잘 모를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과 전자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산소의 원자과 전자 뭐야?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이렇게 해야지만 얘도 8개 옥텟 규칙 만족, 얘도 8개 옥텟 규칙 만족, 얘도 8개 옥텟 규칙 만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C와 O 사이의 이중결합, C와 O 사이의 이중결합, 비공유 전자결합. 점 찍으면 안 돼. 이렇게. 개 아프네. 자, 샤갈.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욕이지. 욕인데, 야이씨, 막 이렇게 화나서 한 욕이 아니라, 이건 되게 중요하다. 를 강조할 때 제가, 이빨 졸라 중요해. 이렇게 했어. 딴반에서. 근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 더하기 발을 하냐고. 그래서 미안하다. 이게 근데, 내가 화나서 욕한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다. 아니, 하셔도 되는데 요즘에는 씨발이라고 안 하고 샤갈이라고 한대. 이게 저번 주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샤갈을 쓰고 있어요. 그 본격적으로 쓴 게 어제부터거든. 토요일부터구나. 토요일 저녁 수업부터 샤갈 하니까 애들이 웃더라고. 샤갈이 그 씨발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아니야? 그래서 웃는 거야? 샤갈 뭔데? 뭐야? 목요일 애가 그랬단 말이야. 뭐라고? 화가 이름. 화가 이름이라고? 근데 왜 샤갈이라고 해? 그냥 인터넷에서 그렇게 쓰는 거. 그럼 샤갈의 뜻이 뭐야? 그거 말고. 화가 이름, 샤갈. 그거 말고. 그럼 뭐, 요즘에 인터넷에서 쓰는 뜻은, 이거 더듬어. 쓰는 뜻은 뭔데? 속뜻이 뭐야? 빨리 얘기해줘, 샤갈. 시 8이랑 똑같은 거야? 시 이거랑 똑같은 거야? 찾아봐야겠다. 나 속은 거야, 그러면? 샤갈. 속은 거야? 쉣. 자, 그 다음에 HCM 봅시다. 자, HCM 시간이 되나? HCM 아까 가르쳐 준 규칙 갖고 할게요. HCN인데 뭔가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 자,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2개, 8개, 8개니까 18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공유결합에 쓸 수 있는 원자과 전자 1개, 4개, 5개니까 10개밖에 없어요. 때문에 8개의 전자가 공유결합에 관여하니까 공유전자쌍이 4쌍이 있습니다. HCM 분자 안에는 공유전자쌍이 4쌍이 있어야 돼. 근데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봐봐.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하나야. 플로리는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야? 공유결합을 해서 얘는 다른 친구하고 전자 하나를 공유하면 돼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공유결합하는 목적이 8개를 채우기 위해서니까 다른 친구로부터 하나를 받으면 돼. 그래서 H하고 F는 결합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결합해요. 그 동일한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수소도 단일 결합밖에 못합니다. 수소가 이중결합, 삼중결합 못합니다. F도 단일 결합밖에 못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해돼? 근데 단일 결합밖에 못하기 때문에 분자의 중심에 위치할 수가 없어요. 뭔 소리야? 메테인에서는 중심 원자가 탄소거든. 그지? 이게 공유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4개나 되잖아. 질소, 암모니아에서는 질소가 중심 원자거든. 공유전자이 벌써 3개나 되잖아. 근데 수소하고 플로리는 전자가 하나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 결합밖에 못해요. 공유전자쌍 여러 개 가질 수 없다고. 그죠?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내가 지금 HCN을 그리라 그랬잖아. 이거보다 FCN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메테인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게 뭐야? CF4예요. 선생님 CF4 안 배웠는데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수소하고 플로린이랑 같은 방식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여기다 플로린 넣으면 돼요. 플로린. 다만 차이점은 수소는 비공유전자쌍이 없지. 근데 F는 비공유전자쌍이 원자 하나당 3개 있는 거. 이게 차이점이야. 근데 같은 방식으로 결합한다고. 시험에 암모니아보다 NF3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문제가 나올 때 문제를 다 낸 다음에 뒤에 가로치고 뭐라고 나오냐면 위에 나오는 분자에 구성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런 힌트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수소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잖아. 그래서 수소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대신 수소랑 같은 방식으로 결합하는 F가 주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아니라 그냥 문제집 풀어봐도 HCN보다 FCN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이제 수소가 일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가 나올 경우에는 임의의 원소 기호로 안 나오고 그냥 수소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경우가 많아. 수소 해놓고 X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어쨌든, 그건 이제 뭐지? 별로 쓸데없는 얘기, 별로 필요 없는 얘기고, 어쨌든 수소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냥 문제 풀면 되잖아.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공유전자 쌍이 4쌍이 있는데 수소는 단일결합밖에 못해요. 단일결합, 삼륜결합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자남식을 그려보면 수소는 원자과 원자 하나, 그 다음에 탄소의 원자과 원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식은 여기 비공유전자만 표시해 주면 돼요. 됐죠? 요게 HCN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폼알데하이드까지 그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2번 뭐 일산화탄소 오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잘 안 나오거든. 근데 3번은 되게 잘 나와요. BF2, BF3. 이건 다음 시간에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는 역시 탄소가 중심에 있고요. 탄소의 원자과 원자 하나, 둘, 세 개, 네 개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 먼저 할까? 산소는 여기 이중결합입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수소는 여기 단일결합. 단일결합. 그리고 구조식은 어떻게 돼? C와 O 사이에는 이중결합.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여기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그리는 구조식.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숙제랑 그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알죠? 하시고, 하시면서 저거, 뭐냐, 그거. 핫식사 하나 더 드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